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95의 최신 기출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산테크는 운동기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회계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입니다. 자,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각각의 요구사항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는 10점이에요. 그 중에 1번 다음은 옥산테크의 사업자 등록증 보시고요.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셔서 누락분이 있으면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는데요. 이때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대요. 자, 3점짜리 사업자 등록증 보시고요. 회사 등록을 해 오셔서 자, 법인등록번호에 문제가 있나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등록번호가 1101810095 오, 그렇군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뭐가 틀렸느냐?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이 부분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빨간색일 때는 의심해 보셔야 돼요. 11018100956668 됐습니다. 해서 끝번호 틀린 거 수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한 가지 수정됐고요. 자, 수정된 부분에는 색깔을 좀 넣어볼까요? 자, 이번에 경상북도 경주시 강변로 214 올케이. 자, 됐어요. 제조. 오, 여기도 틀렸습니다. 철근이 아니라 운동기구예요. 운동기구. 해서 여기도 틀렸다. 자, 진하게도 넣어볼고요. 여기도 색깔을 조금 키워봅시다. 자, 크기를 키워주시겠고 두 가지. 자, 그 다음이죠. 나머지 주업종 코드. 자, 경주 세무서장 해서 경주 세무서장. 자, 쭉 보시면요. 나머지 부분은 8월 14일 날이 개업 연도였고, 자, 본점 관할 세무서 경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 이게 지금 문제 같은데 경산이 아니라 여기 경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도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도. 자, 그래서 여기 물음표 누르셔갖고 경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그래서 세 군데가 지금 문제가 있다. 자, 요거하고 요 부분 해서 법인등록번호 종목 답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법인등록번호 종목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오케이. 세 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고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반영하라고 그래 있어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오셔서 853번 자, 여기 현금에다 놓고 853 자, 가시면 바로 찾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사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비어있는 칸이니까 여기다 행사비 쓰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비. 자, 그런데 지금 안 써지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쪽에다가 써야 되는구나. 행사비. 자, 저쪽하고 좀 다르네요. 이쪽 저쪽이 어디냐? 저쪽이 바로 자, 회계사 쪽이고요. 이쪽이 바로 세무사 쪽이에요. 해서 저쪽에서는 여기다 직접 쓰는데 자, 세무사 쪽은 여기다 직접 쓰시면 되겠고 성격을 보니까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 대체적요. 저 밑에죠. 그래서 여기다 1번 써주시면서 학회, 행사, 비용, 지급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면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얼추 비슷하게 생겨서 약간만 잘 보시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3번 예상 매출금과 예상 매입금의 초기 이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 초기 이월 메뉴에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쭉 보시면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이쪽에 있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자, 예상 매출금 선택하셨습니다. 대원 250인데 여기를 200으로 고쳐주시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동백은 자, 코드를 F2를 눌러가지고 동백 넣어주시면서 금액은 450 그 다음에 소백 200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예상 매입금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비바산업은 없어요. 0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우송산업 자, 4300 자, 공간기업 2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비바산업에 대해서는 요거를 삭제를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자, 여기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0으로 해 놓으셔도 문제가 없겠죠. 여기 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밑에 차액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답안을 확인해 보니까 이 비바산업은요, 삭제를 눌러가지고 마무리를 했으니까요. 저희도 삭제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괜히 놔두는 건 껄쩍지근하니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거래자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다. 자, 7월 3일 날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입니다. 수리비 1,5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했고요. 기계장치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로 봐라. 자, 일반 전표로 오셔가지고 7월달 3일자 자, 이때 차변 쪽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수선비 이렇게 잡진 않겠죠. 금액이 단위가 너무 커요. 1,500씩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계장치 자본적 지출로 봐라 그랬으니까 206번 기계장치로 보셔야 되겠죠. 1,500 쓰시면서 대변 쪽에다가는 103번 보통예금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7월 5일자 태종 빌딩과 전월에 체결한 본사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일이 도래하여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계약일에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태종빌딩하고 이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5천만 원 주고 건물 계약을 하나 했다. 그런데 그 중에 500만 원은 이미 지난달에 500만 원 지급을 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5일자 차변 쪽에 오셔가지고 여기다 임차 보증금 쓰셔야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태종 빌딩 거래처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5천만 원 미리 지급한 거는 131번 선급금 거래처 태종 빌딩으로 해서 500만큼 미리 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103번 보통예금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요. 이런 거 지우실 때는 스페이스로 콕 눌러서 지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7월 7일자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수연전자에서 200만 원에 구입을 하고요. 그 대금은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 비용 25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바로 지급이 됐습니다. 자산 처리하자라고 했으니까 비품 잡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2번 비품을 잡으실 때는 200만 원만 잡는 게 아니라 에어컨하고 관련된 설치 비용도 다 한꺼번에 넣어 주셔가지고 감가상각 통해서 비용화를 시켜주셔야 되겠어요. 이때 대변 쪽에 2주에 지급하는 건 미지급금이죠. 해서 253번 미지급금 해서 수연전자 체크해 주시면서 그때 금액은 200만큼만 미지급금이고요. 나머지 25만 원에 대한 거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8월 6일자 달리자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중에서 600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고요. 자, 8월 달 6일자에 대변 쪽으로 108번 외상매출금 달리자 해서 보내주시겠고요. 1,000만 원 이때 차변 쪽에 들어왔어요. 103번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자, 600만큼 들어왔다. 그렇게 하고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해서 타임바링 수표는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19일자 전자부품용 기계장치입니다. 성능 저하로 폐기 처분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8월 19일자 자, 대변 쪽으로 기계장치를 빼주셔서 없애주셔야 되겠습니다. 206번 기계장치 자, 구입했을 때의 금액은 3,500이고요. 그동안의 감가상각 207번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3,150만큼이에요. 그러면은 차변에 350만 원이 부족한데 자, 그런 것들은 처분했을 때 손해 났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보시면 됩니다. 비록 처분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성능 저하로 폐기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가주시면 되겠다. 자, 제품의 판매용 사진 촬영을 위해서 손 모델인 이하람 씨를 고용했습니다. 수수료 300만 원 중에서 원천징수세 99,000원이죠. 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11월 20일자에 이렇게 차변 쪽에다가요. 831번 수수료 비용으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금액은 300만 원. 잡아주시면서 대변 쪽에다가 이렇게 넘의 세금 254번인가요? 예수금
해서 예수금 사업소득으로 보고 3% 그리고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3.3% 해서 99,000원 뗐군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290만 1,000원에 대해서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831번 수수료 비용 잡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보시고요. 매입 매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7일자 자, 생산부서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하자마자 바로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매입 매출 전표로 오셔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 자, 날짜는 8월달 7일자 되겠습니다. 8월달 7일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요. 유형 중에서 매입 쪽에서 보셔야 되겠죠. 자, 카드로 체크카드도 요 카드니까요. 57번 카드 과세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57번 카과. 자, 품목 회식이 되겠습니다. 회식. 자, 부가가치세 포함해갖고 공급가액란에다가는 33만원 넣어주시면은 57번이었을 때는 나눠지겠고요. 거래처는 어디 가서 밥을 먹었나요? 조금 내려보시면은 동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동보성. 그렇게 하고 이때 전자는 지나가시면서 신용카드사는 BC카드가 되겠습니다. BC 카드 넣어주시겠고요. 분계는 카드였기 때문에 이제 4번으로 가주시는데요. 일단 차변 쪽에다가 원재료가 아니고 생산부입니다. 생산부.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산부서는 500번대, 511번 회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해서 복리후생비로 보셔야 되겠고 이때 결제하자마자 보통예금에서 인출됐기 때문에 여기가 미지급금이 아니고 103번.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보통예금으로 해서 잘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 되겠습니다. 10월달 1일자가 되겠다. 10월달 1일자 천안 제1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입니다. 자 매각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매각은요 매출로 보시면 되겠고 자 세금계산서가 보이나요? 현금 영수증 보이는군요. 현금 영수증이면은 22번 현과가 되겠습니다. 유형 22번 현금 영수증일 때는 현과로 가자. 자 품목 기계장치 매각 이때 공급가액 부분에는 여기서 직접 판매한 금액 있죠. 부가가치세 포함해갖고 440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도 세금 포함해서 440만원 입력해 주시면 알아서 나눠지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급 대가로 쓰셔야 되는 것들은 아까 보신 것 같이 카드 17번, 22번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매입 쪽에서는 보시다시피 57번도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셨어야 됩니다. 공급 대가로. 그럼 나눠지겠고요. 자 거래처 부분은 천안 제1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재생이라고 하는 데다가 팔았군요. 자 이때 전자라는 말은 없었고 현금 영수증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해서 대변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게 기계장치 206번 나가요. 그런데 요게 지금 여기 있던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를 3번으로 일단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여기가 206번 기계장치 처음 취득했던 금액 5천만원 나가고요. 차변 쪽에다가 207번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원 여기다 써주시면서 그러고 하고 나서 44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즉 현금 받았다는 얘기니까요. 차변에 현금으로 해서 얼마를 받았느니 440만원 받았다 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이 나는 금액이 생기겠습니다. 자, 상단 위쪽에 보시면 대차 차익 600만원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변 쪽에다가 유형자산 처분에서 생긴 손실 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까지 600만원 마무리해 주셔야지 잘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다시 천천히 정리해 볼까요? 자, 유형은 현금 영수증 때문에 여기 현금 영수증 나왔기 때문에 자, 요것 때문에 22번 현가로 처리를 했어요. 22번. 그렇게 하고 분계를 보시면은 분계가 좀 복잡스럽다. 대변에 기계장치다. 그래서 처음에 구입했을 때 5천만원짜리 나가고 취득했던 거 나가고 감상루. 그래서 감가상각 그동안 했던 거 이렇게 나간다. 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400이 처분하면서 기계장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자, 부분 40만원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부예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그러죠. 40만원 있었고 결과로 여기서 440만원에 대해서 현금 받았다 해서 현금으로 440만원은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이 나는 금액이 생긴다. 그 금액 차이가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600만원 차이가 나더라 그거죠. 그래서 그 600만원에 대해서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면 끝나는 문제다.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11일 희망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10월 10일 일자입니다. 여기도 팔았고 세금계산서 나왔으니까요. 유형 11번 되겠습니다. 품목 A 제품. 자, A 제품 써주시겠고, 자, 공급가액 부분에요. 수량은 일단 100이고요. 단가는 5만. 자, 넣어주셨어요. 자, 거래처 우리 회사가 옥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공급받는 자를 써주셔야 되니까요. 희망상사가 되겠습니다. 희망상사. 그래서 여기다가 5. 자, 희망상사 체크해 주시면서 전자이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는 1번이죠. 자, 분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다. 현금도 보이고 있고요. 또 외상도 보이고 있어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해주시면서 차변 쪽에다가는 현금 101번 현금 350. 그렇죠. 대변 쪽에다가는 또 한 차례 차변 쪽에다가는 외상 매출금. 그래서 108번 외상 매출금 200만원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10월달 30일자 다음은 구매한 원재료의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수취와 동시에 원재료 및 외상매입금과 상계 처리되었다. 자, 10월 30일자 오셔가지고 유형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51번이네요. 원재료하고 세금계산서 보이고 있으니까요. 51번. 자, 품목 철강 원재료 이대로 보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철강 원자재 원재료. 그렇게 하고 수량 단가 부분에서 수량의 마이너스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이너스로 해결이 되죠. 자, 거래처 한강입니다. 한강. 그렇게 하고 전자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전자라고 돼 있어요. 전자면 1번 체크해 주시면서 여긴 2번으로 해서 마이너스 해서 외상으로 처리되어 있던 거 다 상계 처리되고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월 10일 날 남서울로부터 원재료 132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군요.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동일자의 매입대금 중에서 11월 1일자에 지급한 선급금 100만원이 있어요. 그거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자, 11월 10일자 오셔가지고 유형이요. 이것도 원재료 나왔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51번 되겠습니다. 품목은 원재료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니까는 1200을 써주시면은 이렇게 120만원 하고 해서 자 11로 나눠 보시든지 1.1로 나눠 가지고 자 부가가치세하고 공급가액하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남서울 넣어 주시면서 전자입니다. 1번 분계에 대해서는 복잡스러워요. 3번 차변의 원재료 대변 쪽에다가는 11월 1일자에 지급한 선급금 131번 되겠습니다. 일반전표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100만원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103번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자, 11월 19일 일본의 미즈노사의 수출 제품을 다음과 같이 직접 납품하고 선수계약금을 제한 잔여 대금은 11월 말일 날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11월 19일자 오셔서 자, 선적일이 19일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유형은 여기 선적하다 그랬으니까요. 선적 직접 수출 이런 말 나오면 16번 수출 되겠죠. 16번으로 해주시면서 품목 자, 수출 제품 이때 공급가액 부분에 보셨을 때 11월 19일자가 선적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준 환율 자 100엔당 1,100원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200만 엔화에다가 다 지워지네요. 자, 곱하기 자 100엔당 자 1100이면은 이거 그냥 10을 바로 곱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산이 되겠으니까요. 22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2200만원 수출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0% 자,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래처는 미즈노사 넣어주시겠고
자, 이때 영세율 구분을 보셔서 직접 수출이니까 1번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출 신고번호 없고요. 자, 분계는 11월 말일 날 봤는데 선수금도 있었기 때문에 자, 3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차변 쪽에는 259번 선수금. 자, 선수금 금액은 직접 11월 9일 날짜, 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1월 9일 날짜 해서 와서 보시면은 금액이, 자, 선수금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105510. 자, 선수금 금방 보신 금액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계산해도 되지만은 1,055 하나 둘 셋 이 금액이 있다는 것이죠. 해서 10만 엔화 곱하기 여기처럼 1055 해서 100으로 나누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있었으므로 메인 매출 11월 19일자에 오셔서 밑에 하단 쪽에 마무리가 덜 됐잖아요. 그 분계를 마무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수금은 1055 이렇게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103번. 자, 11월 말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아직 받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다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상 매출금 금액은, 자, 외상 매출금 금액은 20945 빵빵빵.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오류가 있다. 자, 확인하시고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10일자 판매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서 만능공업사에서 정비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메인 매출 문제죠. 메인 매출 8월 10일자. 자, 8월 10일자 오셔가지고 자, 58만 3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회계 담당자는 매입수액을 공제받지 못할 것으로 처리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은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자, 화물자동차지 않습니까? 화물자동차. 자, 승용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일반 전표 8월달 10일자 오셔서 방금 입력돼 있는 금액들 있지요. 자,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삭제를 하셔서 없애버리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삭제하시고 얘네들은 다시금 자,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8월달 10일자 오셔서 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영수증. 그랬기 때문에 매입 쪽에 현금 영수증 61번이죠. 61번으로 넣어주시겠고 품목은 화물 자동차 정비가 되겠다.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다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거래처는 만능. 그렇게 하고 현금 영수증이니까는 1번 체크해 주시면서 차변은 화물자동차입니다. 자, 500번대 522인가요? 차량 유지비 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53,000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12월 20일자 대한적십자사에 현금으로 기부한 3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12월 20일자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2월 20일자 일반 전표 오셔서 자, 세금과 공과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영업외 비용 쪽인 기부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3만원 됐어요. 자, 이제 결산입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 1번 기말 현재 당사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그랬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아니죠.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도권가가 3,000이고요. 전년도 말에 공정가액이 3,200, 당해년도 공정가액은 2,800. 오, 어떡하죠? 400만큼이나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대변 쪽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빼주시는데요. 400만큼. 자, 이때 우리가 뭘 처리하셔야 되느냐? 바로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서 손실 생겼다 400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자, 합계잔액 3표 오셔가지고 자본이죠. 자본 12월 31일자에 자본 쪽으로 쭉 오셔서 그 중에서도 쭉 보시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 그래서 200만큼 있습니다. 그거 먼저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네들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자본 쪽에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부분 중에 200을 먼저 빼서 없애주시면서 정리하시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손실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만
자, 해서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결과적으로 평가해서 손실은 자, 지난번에 이익 난 게 200 있었고 이번에는 손실 200 났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이 나왔을 때는 자본하고 가서 확인하셔서 상계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 매도 가능 증권 코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178번 투자자산 쪽 거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00 써주시겠고요. 차변 쪽에다가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해서 지난번 이익 난 거 200 빼주시겠고 또 다시 오셔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난 거 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장기 차입금 현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차입금이 1, 2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한 가지는 23년도 12월 1일 날 상환 예정일이고요. 하나는 22년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거 잘 보셔야 될 것이 오늘 날짜는 2021년도죠.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결산일 기준일로 봤을 때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것들은 긴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 두 번째 거 있군요. 그 두 번째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차변 쪽으로 빼서 없애 주시겠고요. 대변 쪽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해서 이제는 갚아야 될 비유동 부채에서 유동 부채로 바꿔주시는 이렇게 대체해 주시는 부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에 차변 쪽으로 오셔서 장기 차입금이 쭉 보시면요. 293번 거래처가 한일물산 것만 해당이 된다. 2,500이에요. 그렇게 하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해서 여기도 여전히 거래처는 동일하죠. 그래서 2,500만큼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기 차입금 첫 번째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날짜를 보시면 23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기간이 있습니다. 자, 결산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계잔액산표를 가셔야 되겠죠? 합계잔액산표를 오셔가지고 자, 날짜는 12월달 자, 12월달 31일 찍어주시겠고요. 자, 외상매출금 한쪽에다가 잔액을 쓰시는데요. 226, 393, 빵빵빵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의 1%를 못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를 써주시겠고요. 공 두 개를 딱커니 떼시면 226, 39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만큼을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자, 남아있는 게 85,000원 남아있었군요. 그래서 85,000원 뺀 나머지만 자, 이렇게 나머지만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받으러옴 자, 받아도 지금 보시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까지 하라 그랬으니까요. 자, 여기입니다. 8,290만원 곱하기 1% 829000 해서 공 두 개 떼시고요. 얘는 충당금이 지금 현재 157,500원 해서 157,500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 나는 금액만 2263930 빼기 85파라랑빵 해서 여기다가 2178930입니다. 이만큼을 보충하셔야 되겠고요. 자, 밑에 829,000원 빼기 829,000원에서 157,500원을 빼주시면은 671,500원입니다. 자, 오셔가지고 합계잔액산표 위에 있는 결산자료 입력이죠. 1월부터 12월 찍으시고요. 쭉 오셔서 외상매출금 자, 오셔서 외상매출금요. 여기다가 2178930 밑에다 671500 써주셔서 상단에 전표 추가 해주셔가지고 예 한번 눌러주셨어요. 그러면은 일반 전표 가서 보시면은 12월 31일 날 잘 처리가 됐어요. 자동 결산 처리 잘 됐고 자, 그런 다음에 합계잔액산표를 안 가셔도 되는데 한번 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이 금액에 이렇게 금액이 지금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금액이 226393 이렇게 있고요. 자, 반대편에도 226390 해서 금액이 정확히 자, 이렇게 맞춰지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여기도 또 밑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263920 그래서 이 금액이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바드럼도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셔서 나 이번 시험에 합격했구나. 자,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익계산서 오셔서 이 부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 가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110 자, 여기다가 보시면 110 당기순이익 금액이 466701 이렇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잉여금 쪽으로 오셔가지고 잉여금 쪽에 오셔서 얘든 아니오든 해서 여기 안 맞아요. 자, 다시금 조회 자, 눌러서 아니오를 누를게요. 자, 10466-701 이렇게 잘 맞춰주신 다음에 전표 추가 하시면 완전히 마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오셔서 자, 12월 31일 자, 눌렀을 때 마무리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자, 수동 분계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동 결산 그리고 잉여금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회죠. 자, 조회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은 2021년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치한 것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일반 매입의 세액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탭으로 오셔서요. 신고서에 보시면 1기 확정 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달 30일까지이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세금계산서 그랬으니까 세금계산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으로 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으로 오셔서 자, 이때 여기 지금 보시면 고정자산 매입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6천. 그래서 그 가운데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일반 매입이면 요거네요. 70만원. 자,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70만원. 그래서 자, 매입세액은 얼마냐? 70만원이다. 지금 금방 보신 7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자, 2월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저런 것들은 이렇게 오셔서 계정별 원장으로 오셔도 됩니다. 계정별 원장. 자, 왜냐면 원재료 매입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2월달 거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2월 1일부터 2월달 28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넣어 주시겠고요. 자, 이때 153번으로 아예 그냥 원재료를 처음부터 딱 보고 가셔도 됩니다. 일일이 찾으셔도 되고요. 매입 쪽은 요걸 보시는 거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위에 상단에 전월이월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요 금액을 보셔야 되겠어요. 요 금액. 해서 지금 570, 640 요 금액을 다 보셨을 때 8,630만원. 자, 이렇게 8,630만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금액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에 반영된 내역 중에서 카드로 매출된 공급대가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신고서로 오셔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신고서 쪽으로 와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고서는 조금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카드 매출 여기 보시면은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14번을 보셨을 때 현금 영수증도 합쳐져서 같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보다는 회계관리 쪽에서 그 중에서도 이 매입 매출장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확실해요. 매입 매출장으로 오셔서 자, 1기 확정 기간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달 30이죠. 그 중에 지금은 매출이니까 2번 그리고 매출 중에서도 카드니까요 17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 이때 공급 대가를 물어봤으니까 세금까지 합쳐진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자, 요 자리 중에서 찾으셔야 될 게 지금은 요거네요. 요거 두 개 결국은 453만. 자, 왜 그러냐면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여기 헷갈리는데 월계 그 다음 또 월계 자 해서 분기 거 누계 자 400 지금 제가 헤매고 있어요. 아하 야 잘못할 뻔했어요. 6월달 카드 1기 확정만 보고 잘못했어요. 날짜를 여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이렇게 보셨어야 되고 자 공급 대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6월달 거 4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날짜 잘 못 쓰시면은 저처럼 틀려요. 48만 4천 원이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